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구를 찾아 논란이 된 TK 최대 봉쇄와 관련해 지역 봉쇄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며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추경 2조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늘 밤 자정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에 나섭니다. 신도 2,000명과 예배를 본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명성교회가 있는 강동구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준혜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5시 현재 오늘로 54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대구는 쏟아지는 확진자에 비해 의료진 그리고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 4일 버티기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상황이 어떤지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확진 환자 진료를 했다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건강은 지금 어떠신지 괜찮으신지요? 네, 열과 호흡기 증상은 없습니다. 네, 큰 증상은 없으신데 자, 이게 지금 대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환자는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네, 음압병상의 수는 대구 경북 지역에 총 99개입니다. 대구에 65개, 경북에 34개입니다. 네, 그러나 이 숫자는 발생하는 초기에 금방 차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압병상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음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용 음압기 등을 다는 방법을 써서도 많이 늘리지는 못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음압병상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실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다인실 코호트라든지 네네. 그런 음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적인 용도로 쓰는 지금 대구 의료원이 다 차고 또 더 다른 병원들을 이렇게 하더라도 동산의료원이 최근에 대구 동산병원이죠. 네네. 이전한 다음에 그 전에 쓰던 병원을 사용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자들이 있는 실정이고 네. 최근에 대구 보훈병원, 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도 병실 확보를 위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했지만 환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환자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오후 5시 현재 544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압병상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상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서인지 이게 굉장히 경미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대구 지역 확진자 절반가량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병실을 입원을 하는 것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병실이 나지 않아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를 하면 어려운 면이 주변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염될 우려를 가지고 네. 있고 가능한 빨리 입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제이고 환자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확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진자를 진료를 했다가 자가격리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가격리를 할 때는 어떤 점에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뭔가 자기가 좀 찝찝해서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집에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지금 저는 접촉자 자가격리지만 네네. 확진자 자가격리는 좀 부담이 많아요. 네. 그런데 확진자 자가격리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 질환이 나빠질 때 네. 어딘가 빨리 이동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네. 유지되느냐 하는 게 좀 걱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을 가족에게 전파할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가벼운 증상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열만 조금 나고 가래만
있고 감기같이 넘어가는 사람들 네.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는 조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빠질 때 빨리 이동하고 가족들과 분리된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하면 가능은 한데 더 선호하기로는 병실을 배정받아서 좋아질 때까지 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걸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은 먼저 1339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가족이 있으면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도 조금 다른 곳에 뭐 네, 가족과 그렇죠. 좀 분리를 하든지 뭐 이런 네. 이런 이제 조치가 좀 누군가가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니까 집 네네. 앞에 물건을 갖다 두고 간다, 음식을 갖다 두고 간다 이런 과정들을 네. 할 수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좀 네네. 병원이 훨씬 더 개인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의료진 인력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네. 교수님께서도 자가격리 중이시고 또 감염이 되는 의료진도 속속 좀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지원 뭐 하는 의료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민간 의료가 90% 정도 차지하는데 이 민간 의료도 평상시에 여유 있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더욱더 모자라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공적인 인력, 예를 네네. 들면 공중보건의, 그렇죠. 군의관, 또 그와 연관된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들이 오더라도 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감염병 훈련되어 있지는 않고 또 본인도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자원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투입에도 서투르고 또 그래서 주로는 이렇게 선별진료소라든지 지금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환자들을 찾아내는 이런 데 배정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기존의 의료진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겠죠.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자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진이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사용하는 뭐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물품들이 떨어지니까 특히 이렇게 N95 마스크라고 병원에서 네네. 쓰는 마스크 N95 마스크. 네. N95 마스크 그리고 방호복 이런 것들이 각 병원마다 막 구하려고 노력하고 대구시도 열심히 도우고 정부도 지원하고 하지만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는 이제 일단 주면 아껴서 쓰겠다. 일단 조금 많이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대구 시민 중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전수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3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계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다 이런 것들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지금 위험 집단이겠죠. 관계 지금 알려진 바는 네네.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된 것과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조금씩 이렇게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과 관계된 사람들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대구시 전체에 계산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열심히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로 나와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지금 의료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실효성이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북에 지금 청송교도소 근무하는 교도관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도소라는 곳이 아무래도 폐쇄적인 공간이고 또 어떤 주위 환경 같은 게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집단 거주시설, 네. 요양원, 장애인 시설 및 그 병원의 정신과 병동, 요양병원 등이 특별히 취약하죠. 네. 이들 발생하고 있는 시설들이 그런 시설이잖아요. 네네. 교도소도 다른 예에서도 이렇게 집단 발병이 참 쉬운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교도관 간부는 여러 명과 접촉을 하니까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중에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좀 빨리 분리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정부가 대구, 경북, 청도 지역에 최대 봉쇄 정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이냐 하고서는 논란이 좀 됐는데 대구 분들은 상당히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 우한처럼 뭐 출입을 봉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자,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봉쇄라는 말이 저는 네. 지역적 봉쇄가 우리 민주주의 중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에서 네.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의미를 대구 지역 대구 교회 신도하고 청송에 집단 감염되는 분들을 비롯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효과적으로 모든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네. 봉쇄라는 의미가 물리적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자가격리 기간 끝나시면은 또다시 병원으로 가셔서 환자들 진료를 하셔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의료인으로서 또 대구 시민으로서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집단 발병하는 것이 주위험이니까 이 집단 발병을 잘 통제해내면은 이 사태가 정점을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다른 집단들이 생기고 또 전국으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만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동을 제한하고 자제하고 집단 모임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기본 위생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접촉을 회피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면 국민의 힘이 시민의 힘이 더해지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정말 큰 문제 없이 격리 기간 잘 마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아서 오늘 오후 인천공항 오퍼레이션 센터가 폐쇄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잠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확진받은 승무원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LA 비행을 다녀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네네. 회사에서는 아직도 이제 공식적으로 어느 편명에서 타고 온 승무원인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들리는 소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들려보면 그쪽 편명이 아닌가 소리도 들려오기도 하고, 네네. 저도 확인 중에 있었는데 기사를 벌써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기사에는 나왔다. 지금 아직 조사를 하는 중이다. 근데 왜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LA 비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비행기를 쓰잖아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탑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승무원과 함께 비행했었던 동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승객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거는 하고 있는지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승무원과 같이 비행했던 전 승무원들은 전부 자가격리 조치로 취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이제 격리 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전체 내에 의심되는 구역하고 항공기 그때 해당된 항공기들 전체 방역을 다 실시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객 부분은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아직 말씀을 안 해주고 있어서 네네. 정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네. 저희 아시다시피 저 항공기를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승무원들 전체가 비행 중에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각 그 갤리의 각 스파트에는 손소독제가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소독을 하고 마스크 끼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이제 본인들의 건강을 염려해서도 있지만 감염을 네.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승객들에게 재의 전파를 하지 않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승객들에 관련돼서도 이제 나중에 또 질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대한항공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예, 하셨는데 뭐 이런 예. 일이 또 생겨서 많이 좀 걱정이 예, 많으실 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를 오늘 찾았습니다. 네네. 그 코로나 사태의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구 방문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직접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뭐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마스크 대란, 이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수급 안정을 위해서 오늘 밤 자정부터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이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고요. 10% 이내. 네. 그리고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1,100만 장 정도 되는데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 중에 50%, 그러니까 550만 장 이상을 기존 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뭐 우정사업본부, 뭐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뭐 공영홈쇼핑, 네네.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런 공적 판매처를 출고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공영 홈쇼핑 이런 데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근데 이걸 안정적으로 한 번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어디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박정호 기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요. 지금 우체국 쇼핑에서 마스크 판다 이런 얘기 좀 우체국 나오고 쇼핑. 있습니다. 야, 또 광클릭이 또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적 의무 공급량 네네. 가운데 일부는 무상 공급할 예정인데요. 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 의료진 포함해서 무상 공급 확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네네. 263개 업체에 대해서 사재기, 폭리 아니면 또 세금 탈루 이게 있는지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사재기 행위하면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본인들이 조심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좀 수급이 잘 돼서 네. 적어도 그 스트레스에선 좀 벗어났으면 저도 좋겠다. 매일매일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누구한테요? 집에서. 집에서? 예, 뭐라고 해가지고요. 마스크 못 구한다고. 아. 뭐 비싸다 그래서 진작 사놓지 그랬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저희 동네에 좀 그러니까 큰 그런 이제 뭐랄까 마켓이 있는데 줄을 10시에 여는데 8시 반부터 서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근데 저도 잠깐 설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남은 게 좀 있어갖고 그냥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이제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대구의 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속보를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대 관련자는 아니고 미군 부대에 출입했었던 분으로 알려졌어요. 예,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 네.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대구에 사는 주한미군 가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국질병관리본부가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감염자 정보에 대해선 61세 여성으로 이 미국 국적자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2일과 15일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워커
매점을 방문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 그 61세 미군 가족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주한미군은 이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 단계로 한 단계 올렸고요.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로의 출장, 방문 등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 기지는 지금 뭐 준폐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축소가 될 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이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미 펜타곤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코로나에 관한 우려로 인해 연합 지휘소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우리 정경두 장관도 한미 군수내부가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훈련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요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인 입국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홍콩에서도 입국 거부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지금 중국의 이제 성에서도 뭐 거부까지는 아니지만은 14일 동안 격리, 14일 동안 격리한다면 오지 말란 얘기죠. 사실 그 14일 동안 격리돼서 중국 가서 볼일 보러 갔다가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네. 오늘 오전 도착한 인천발 항공편 네네. 탑승객 전원에 대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항공편에 보면은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의 승객이 탄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의 항공파 입국자에 대해 전원 강제 격리 조치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인뿐이 아니라 거기 탔었던 네, 모든 사람들. 한국발. 그렇죠. 한국발. 그래서 참 뭐 많이 당황해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웨이아이 씨가 지난달만 해도 우리 그 인천시에 도와달라 마스크 좀 네.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2만 장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지적하는 보도도 좀 있긴 하는데요.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도 네네.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 불러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고 입국 금지 같은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포함해서 7개 나라가 네. 입국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그 스위스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와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교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에 설명회를 이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열었는데 103개국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1개국에선 대사가 왔고 미국에선 총영사가 그리고 중국, 일본에선 차석 대사가 참석했다고 좀 전에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의원들 어제 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핵심적인 문제가 된 거는 이 황교안 대표보다는 오히려 이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었는데요. 이 심 원내대표 등은 지난 19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사학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네. 여기서 축사를 했던 하윤수 이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2일에 확진 판정을 네네.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같은 토론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심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이 이 검사를 받았고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 원내대표하고 이 당의 투톱이니까 계속 회의도 같이 하고 이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국회는 그러면 언제까지 폐쇄인가요? 예, 내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어제 그러니까 그 하윤수 교총 회장의 그 확진 판정이 나온 게 지난 22일이었고요. 그게 이제 국회로 알려진 게 24일 오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등포 보건소하고 바로 소통을 해서 의원회관과 뭐 국회 본청 청사를 뭐 방역 작업을 하고 그래서 어제 오후 한 5시 반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광훈 목사 구속됐습니다. 네, 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기독자유당 등을 지지해달라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은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게 본 겁니다. 저는 또 이런 시기에 집회를 해서 그런 줄 알았죠. 지난 1월에 있었던 네네. 집회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전 목사 입장은 일반적인 정치평론 수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권이 없습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가. 네. 이게 그 대법원에서 공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요. 그러면서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서 도주료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200여 명이 왜 구속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각각이 다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은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 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일 투표 시간 마감 전까지,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역시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광훈 목사 구속이 되면 이제 주말 집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원래 어제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유치장에서 취재진한테 얘기하기로는 3.1절 대회만큼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네. 여기서는 토요일 광화문 집회는 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므로 차후 3.1절 대회와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일 연합 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에는 네네. 이제 이런 집회를 했고 일요일에는 그 야외에서 예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 목사는 야외에선 전염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최소한 일요일 이 사실상 집회인 이 야외 예배는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작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만희 회장은 오늘 홈페이지에 낸 입장문을 통해서 신천지 전 성도, 그러니까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이 자신의 신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근데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주는 명단을? 그러니까요. 네.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네. 그래서 과천에 네, 있는 맞아요. 그 건물에 강제로 진입을 해가지고요. 인력이 진입을 해가지고 명단을 좀 확보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건데 좀 강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위장문화센터 이거 숨겼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인데 네네. 문화센터로 뭐 배우는 곳인데 알고 보면 신천지 교육 장소고 뭔가 신천지와 유대 관계를 만드는 네네. 그런 장소라는 게 뭐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군요. 사실 네. 잘 몰라갖고 저는. 그러니까 뭐 인문학 강의, 뭐 네. 천연 비누 만들기 아. 이런 뭐 문화센터로 네네네네.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 관계를 쌓은 다음에 사실 우리가 신천지다. 그렇게 하면 먼저 인간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말을 들어보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전도를 하는. 네. 그렇게 단계가 밟아 나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도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네. 사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그게 네.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의 장소니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대구,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사람이 했었던 사람, 그 사람과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 또는 참석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네. 여기 이 장소에 다녀갔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초를 해서 그 조사나 이제 여러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대구에서 집회를 했을 때 네. 그때 예배를 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그렇죠.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네. 면을 봤을 그러니까 때 이건 저도 맞다라고 아직 하는 거죠. 정확하게 치는 안 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의 어떤 성당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전국 카톨릭을 다 조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지역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게 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활발한 걸로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도 보도가 됐지만은 대구 한 적 없다고 했던 용인 네네. 확진자가 알고 봤더니 대구에 있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네네. 이런 걸 볼 때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이게 약간 정부가 악순환인 것 어떻게- 같아요. 예.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뭐 아무래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이제 나는 뭐 신천지인 걸 숨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악순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뭐 청도 대남병원 여기가 또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사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사망도 사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교주의 친형이 사망하기 전에 여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 장례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청도대남병원이 오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천지 총회장,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올해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가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응급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사망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어떤 이미 감염된 환자들과의 접촉이나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정황이 나온 거죠. 또 환자 기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이 병원 정신병 등 입원 환자들이 1월 22일부터 이번 달 13일 사이에 외박, 외진, 면회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서 외부와의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병원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목사가 신천지랑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 그 비슷한 시기 장례식을 찾았다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게 참 네. 공교로운데요. 이 명성교회 부목사 한 명이 신도 5명과 지난 14일에 이 대남병원 농협 장례식장에서 열린 교인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에 상경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청도 등 경북 지역에서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니까 혹시나 해서 혹시나 그 검진을 받아본 것 같은데. 이 함께 검사받은 목사 가족과 신도 등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목사와 이 부목사 집에 같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인의 자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문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목사가 일요일 지난 16일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2,000명과 함께 이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본 건데요. 때문에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추가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이제 그 교회나 당국에서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 측은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이번 주일, 그러니까 3월 1일 예배를 포함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열지 않기로 했고요. 네네. 교회 자체적으로 이 확진자 2명의 동선을 확인하고 교회 전체 교역자 약 80명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 명성교회 굉장히 큰 데거든요. 강동구에서 아마 거의 가장 큰 교회가 아닐까. 등록 교인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주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예배도 하고 친교 시간도 갖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통영시에서 확진자가 탔던 시외버스의 동승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 있어요. 이게 어느 버스인지 언제 탔는지를 좀 알려줘야지. 네네네. 이 경남 13번 확진자 77세 여성이 지난 16일 낮 12시쯤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오후 4시 반에 대구에서 통영 간 천일 여객 시외버스를 타고 고성군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가 타는 시외버스에는 1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고성 배두렌 사체했고 확진자를 포함해서 3명이 고성읍 터미널에 내렸어요. 나머지 10명이 통영에서 내렸는데 통영시가 현재 10명 승객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고성이 강원도 고성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상도 고성이고요. 고성이죠.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16일 오후 4시 반에 대구에서 통영을 하는 시외버스를 타신 분은 전화 1339나 통영시 보건소로 연락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